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3.1절 휴장이 지나고 오늘 월요일 같지만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오늘 지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40선 위에서 출발한 지수는 연고점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22회 2차 LTR로 확정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 양회를 앞두고 이 또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최고가를 다시 썼고요.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040선 위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강하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2030선 후반, 중후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재 2천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다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투신의 매물 때문인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역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죠. 203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역시 사흘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정도인데요. 전거래일보단 1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54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비슷한 물량을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5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서 하락세인데요. 여기에 22의 2차 장기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화자금 유입 기대감도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내려서 111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는 4원 가까이 내려와 있죠. 1114원 8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어느 때보다 많아지실 텐데요. 종목 고민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무료 문자 번호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모두 보내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날은 3차 양적 완화 우려 때문에 조금 희석됐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2차 LTR로 영향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락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종가 보니까 13,000선 아래네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보시면은 고점 13,032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13,000을 또 안착을 못했죠. 13,000을 약 한 5일 정도를 터치를 했습니다만 종가상 안착한 날은 딱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LTRO를 2차를 하는 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2차 LTRO에서는 1차 본보다 약간 소폭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차 LTRO 때 4,890억 유로 정도가 됐는데 2차 LTRO 때는 5,29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0억 유로가 더 신청이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변화가 들어왔나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10년 물짜리가 5%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내려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대가 돼서 이탈리아가 부도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팽배하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5% 밑으로 내려서 시장의 안정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LTRO를 받아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죠. 3년 만기 1%를 받았는데 투자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채밖에 갈 수 없고 국채를 간 다음에는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밖에 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13,000원을 하루 만에 또 내줬는데요. 이 13,000포인트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지표가 상당히 좋았죠. 미국에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벤버네케 의장이 금융서비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13,000을 밟은 뒤에 하루 만에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반등했지만 13,000을 못했습니다. 13,000이라는 지점은 경계 매물이 많이 추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상승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애플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주당 1,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시가총액으로는 현재 5천억 불 정도가 되고 있는데 1조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유동성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다시 반등을 주게 된 것은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35만 1,000건이었는데 네. 전주보다 2,000건이 감소했고 약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월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고요. 미국 1월 건설주는 예상 하회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 정도를 예상했는데 0.1%, 마이너스 0.1%까지 나왔고요. 유가가 이런 문제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상 상회나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료를 보면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재료의 편식이 일어나고 있다. 상승에 필요한 재료만을 인정하고 싶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엘트로가 나왔었던 시점이 2011년 12월 21일인데 예. 그 시점에서 1차 LTRO는 사실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약 박스권이 15거래일, 약 3주 정도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2차 LTRO는 미리 알려진 재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는 호재가 될지 재료의 소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2차 LTRO를 진행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유로존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경기 매물도 상당히 출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제 유가의 급등세인데요. 네. 이 유가에 대해서 IMF에서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현재 가격대로 20%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비축률을 푼다든가 아니면 격일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원유의 소비를 줄이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죠.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으로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근데 오후 1시가 근접하면서 기관은 매도로서 돌변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한 580억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베이시스가 네. 현재 이론 베이스는 0.18이고요. 시장 베이스는 0.33입니다. 이번에는 쿼드러블, 세마녀가 오는 그런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 베이시스는 제로 베이스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제로 베이스로 올수록 프로그램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에서 출회될 수 있다는 네. 것을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운송 장비에서만 2천억을 매도하고 있고 매수는 철강금속에서 한 120억 정도 매수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를 한 1,200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여타 종목에서 거의 대부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운송 장비만 700억 매수, 그다음 운수 창고에서 230억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매도하고 있네요. 예. 특히 투신이 550억을 매도하면서 네. 기관 누적을 매도로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투신이 그나마 운송 장비 업종이나 운수 창고 업종은 매수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난 하루 만에 다시 110만 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고요. 예. 오늘은 현대차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3월 3일 그리고 5일에 중국 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중국의 양해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 긴축 완화에 대한 예. 시그널을 준다면 중국 예. 관련주에 관심을 가셔야 되죠. 네. 중국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포스코 철강산업이나 아니면은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에 관심을 좀 네. 가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5752번님께서 전문가님 정말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인기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셔야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같지만 오늘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하는데요.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그리고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하는데요. 첫 번째 상담은 어떤 분과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그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제 목소리를 전화 통해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궁금하네요. 네, 전주예요. 네, 전주도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이번 또 전라도로 넘어가 보는데요. 네. 자, 어떤 종목들을 보유 중이신가요? 네, 낙엔락하고요. 네. 동원금속이요. 락앤락과 동원 금속 종목 금속, 네. 보니까 좀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매수하신 네.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낙엔락은 39,000원에 70%고요. 네. 동원금속은 2,415원에 30%예요. 수요일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네, 수요일 내려서. 동원금속이 갑자기 한가를 먹어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그렇죠. 불편해요. 맞아요. 밥을 식사를 하셔도 소화도 잘 안 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원금속이 2,415원에 비중이 30%, 락앤락이 3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 비중도 적지 않으신데 두 종목 심기원 대표님과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은 그 두 종목 다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신데 걱정이 크시겠어요. 네. 우선은 비중이 그래도 많으신 낙엔락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낙엔락을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중국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그 직원 말 듣고 매수를 했거든요. 직원이면 증권사 직원분이세요? 네? 증권사 직원분 말씀. 예예, 증권사 직원이요. 네, 우선은 그분께서 그러면 맨 처음 매수하실 때 목표가는 얼마를 제시해 주셨나요? 목표가는 얘기 안 하고요. 중국 관련주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걸 손절가를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락앤락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했던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뭐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뭐 주식이라는 것이 실적과 연동성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연동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8,000원대, 뭐 약 4만 원대에서 지금 시점 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것이 역시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내려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럼 집안에서 그 뭐 밀폐 용기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실 때 락앤락 거를 이용하시나요? 네. 네, 우선은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 산 밀폐 용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수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 번 사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순환적인 그런 측면, 이익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붐이 일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집안용품, 뭐 생활용품은 매일매일 바꾸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감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뭐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의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서 구입을 아직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저점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그 호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양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국회에 관련된 그런 이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지만은 중국이 올 10월에 이제 그 지도부가 바뀝니다.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체제에 있어서도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락앤락 같은 종목군들 모ner장에서도 3.7%대 시장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10일 정도 이러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주 후반에 좀 강세 모습 보였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락앤락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한번 손절을 한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반등 시 좀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산 가격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요. 만약 그게 거기까지 안 간다면은 손절매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네, 우선은 사실 39,000원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급락했던 분, 지금 급락이 시작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으로서 재차적으로 뭐 V자 반등 나오면 좋겠지만은 V자 반등보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락앤락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실적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에 따라서 갈 수 있냐 없냐가 좀 판가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중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그리고 중국에서 뭐 긴축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소비 관련된 섹터에 대한 집중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라든가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 중국 인민들을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다 풍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민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 35,000원대까지 반등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든 아니면 다시 한번 매도든 아니면 홀딩이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35,000원 정도에서요? 네, 그래서 39,000원대 매수가 회복 여부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뭐 4월 달이라든가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판가름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 35,000원대까지 목표 설정하신 다음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든 아니면 뭐 다른 쪽 뭐 다른 전문가님이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요 그거 유상증자 설이 있던데 그런 건 없어요? 네, 우선은 유상증자서 사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급락했던 것이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업적인 리스크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이미 한번 그 락앤락 같은 경우 시장에서 그러한 이슈로 인해 갖고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뭐 이러한 유상증자를 시장에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중국발 모멘텀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사실 중국 쪽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락앤락에 대해서는 우려감보다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지지 라인을 좀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3만 원대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만 원대가 작년도 9월 달이라든가 10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지지 라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3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추세적으로 단기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 따라서 비중 많으시니까요. 우선은 걱정보다는 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락앤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된 실적보다는 중국발 성장성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매매 전략을 취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우선은 동원금속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동원금속이 좀 급락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00원대 주가가 2,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급등과 급락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원금속은 어떠한 업종인 건 아시죠? 자동차 부품 업종인 건 아시죠? 네. 네.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 너무 싼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싼 주식은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갖고 매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증권사 직원분이 추천하신 건가요? 네. 저기 실적도 좋고 뭐 자산도 많고 괜찮은 주식이니까 415원대에 사면은 4,5천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사자마자 하한가를 맞아가지고요. 가슴이 덜컥해요 지금. 네, 우선은 사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3일밖에 안 사자마자 떨어지신 됐어요. 건가요?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더 네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한가를 사고 나서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았어요. 네, 우선은 아유. 상당히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큰 폭의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불안하실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이지만은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그러한 소형주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고, 예전에도 뭐 집중 소수 계좌라고 해갖고 위험 종목으로서 약간 좀 분류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실적이나 이런 면 상당히 뭐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세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네. 사실 개인 투자자가 따라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결론 지어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가를 비롯한 하락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뭐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급등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자동차 부품, 그리고 3월달 뭐 아시겠지만은 한미 FTA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예. 이 종목 역시나 좀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우선은 2,400. 하한가 맞은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거래일째 매도량에 대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급등 이후에 그리고 매물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뭐 돈의 움직임에 따라 갖고 조금 하한가를 비롯한 급락이 나온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불안감 있겠지만은 사실 다시 한번 이런 급락 이후에는 재차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2,15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현대기아차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반등의 기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걱정되셔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다렸다가 역시나 반등 시 좀 매도를 하시는 의견을 드리겠고, 뭐 자동차 부품 업종보다는 자동차 완성차 업종 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그럼 드릴게요. 목표가는 얼마로 보민돼요? 네, 우선은 그 급락이 시작되었던 2,400원 라인까지는 사실 급반등의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네. 한 50% 안팎으로 해서 한 2,150원 라인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1,800원 이탈 시 1,800원 이하까지는 안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1,8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추가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에 있어서는 1,800원 라인만 좀 지키시는 전략 하시면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아. 속이 많이 상해요. 그래도 한 번에 매수가까지 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1,800원 그 손절 라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하시고요. 2,150원 정도에서 한번 손실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도 안 해주셨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나중에 또 2주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주 후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네네.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속상하신데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증권사 직원분은 좀 귀가 간지러우시겠어요. 자,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0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무림페이퍼 3,0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한라공조도 있는데요. 21,860원에 비중이 20%, 매도 가격 궁금하시다고요? 예, 지금 무림페이퍼하고 그리고 한라공조, 일단 한라공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라공조가 오늘 같은 경우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상승폭이 다 이렇게 꺼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회사의 그 지분의 70% 정도가 그 미국에 있는 비스티온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이 회사의 지분 70%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지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갑자기 돌아서 이게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다, 루머다라는 그런 소리 때문에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급락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그 조회 공시가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분을 안 늘린다라고 해도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한번 관망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 2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거기다가 좀 괜찮은 것은 이제 최근에 이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3인방이 이제 견인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부품주, 이제 수혜주를 이제 받고 있는 한라공조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 2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종목 그 무림페이퍼 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 급락이 좀 있고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제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지 업종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하면은 제지 업종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고사양의 그런 이제 산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작년 실적도 마이너스 7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친환경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좀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를 먼저 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네. 정 고점 라인이 딱 3,500원입니다. 3,500원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못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3,200원. 그러니까 3,200원 라인이 또 전 고점에 이제 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200원 만약에 못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3,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01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선 부근에서 손절 라인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0원 밑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 일단 3,200원 부근 돌파하는 거 보고 3,500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기간은 짧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200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는 다음 네. 주면은 충분히 그 가격대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예. 한번 그 지지 여부가 안 나오고 돌파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다음 주 정도면은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예. 하면 네, 예상보다 짧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종목은 16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역시 두 종목 보내주셨네요. STX 조선해양 16,350원에 50%, 기아차는 69,000원에 50% 비중으로 두 종목 포트폴리오 담으셨는데 두 종목 다 수익 네. 중이세요? 네, 우선은 뭐 두 종목 네. 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기아차부터 보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아차, 뭐 현대차 방금 완성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락세가 멈추고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그리고 현대차 오늘장에서도 각각 1.5%대 그리고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급락세 보였고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되는 그런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우선 홀딩 해보자라고 먼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72,0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 작년도 12월 달에도 있었고 그리고 올 2월 초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기아차가 재차적으로 이러한 저항 라인 72,000원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은 뭐 해외 법인 해외 판매 홀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K9입니다. 아무래도 K9 신차에 대한 효과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냐에 따라 갖고 기대감이 커질지 아니면 조금은 우려감이 커질지 분명히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 상황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K9 뭐 제네시스라든가 오피러스 시장을 대체할 상당히 좋은 자동차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기대감으로 약 74,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뭐 손절가는 사실
사실 6만 8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좀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 있어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들고 7만 4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네. 엑스테스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조금은 종목 갈아타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3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 그러한 주도 업종으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2월 달도 수준 모멘텀으로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역시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 같은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더 쏠려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한 대형주 쪽 확실하게 수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STS 조선해양 지금 수익 중이신데 파셔갖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 비중적인 측면은 50% 만약에 매도하신 다음에 50%다 조선업종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한 20에서 30%만 조선업종 쪽으로 옮겨 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 조선해양 뭐 전반적으로는 수준 모멘텀 업종 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우조선해양으로 옮겨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목표가를 한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네. 좀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 들어가시기 맞아요.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러한 장사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지금 현재 35,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5에서 10% 정도 분할 매수 관점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네. 목표가에 있어서는 약 38,000원 정도 라인을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3월달 안에는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료 문자 번호 가르쳐 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 열어줍니다. 아직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남은 시간 최대한 서둘러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뉴프렉스 들어왔습니다. 1,7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예,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그 연성유로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FPCB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1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좀 일단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21선을 이탈해가지고 뚫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이 전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네. 2,100원인데요. 그 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다시 여기서 그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 고점 라인이 딱 그 2,100원,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2,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100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100원에서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힘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의 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을 확정하시고 이렇게 반 정도는 나오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프렉스는 2,100원이 분기점이 되겠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대 상사와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하십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현대상사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가 물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고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상사입니다. 그룹 전반적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만 원 라인에 대한 터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에 있어서는 현대상사를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3만 원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지지 라인 가격적인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네. 재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확실하게 그룹적인 차원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현대상사 쪽으로 목표가 3만 원 라인 잡고 매매 전략을 취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올해는 뭐 하이닉스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요. 현대상사는 제쳐두고. 네, 우선 하이닉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많았습니다. 뭐 에피타 파산이라든가 그리고 SK그룹으로 인수 이후에 뭐 재무적인 안정화된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단기적으로는 사실 3만 원 라인대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네. 이러한 가격대가 좀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한 2만
18,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LP다 파산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재차적으로 좀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대응적으로 짜시는 것이 좋고 또 확실하게 3만 원 라인 지지되고 3만 1,000원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높아지고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3만 원 라인 지지되고 3만 1,000원대 매수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3만 원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3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남은 시간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종목 고민 저희에게 보내주지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0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KC 매수하신 가격이 48,200원, 비중이 20%신데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이 현재 거거든요.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일단 매도 가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단기적인 그런 성향이시라고 하면은 뭐 일단 200일선 부분에서 그 매도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일선에서 이제 계속 그 200일선에서 그 맞닿아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양상인데 차트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일선 부분에서 51,500원 부분에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6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양상이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이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중국의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이 반덤핑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이런 그 세금 부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중국에 관련된 그런 세금 부과가 좀 과다하게 이렇게 크게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CI를 비롯해 가지고 SKC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저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한번 그 관련된 기사 나오거든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도 갖고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중기적으로도 한번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63,000원, 6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봐드렸고 이번엔 또 한화케미칼이 들어왔네요. 9987번님, 9987번님의 종목인데요. 한화케미칼 34,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이분은 조금 장기 투자로 예상하신다고요? 네, 우선 뭐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 뭐 역시나 태양광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아니고 하나케미가 또 OCI 마찬가지로 조금은 최근 들어서 25,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업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케미칼 중국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지만은 크게 지금 시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고유가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개선보다는 우선은 악화 우려감이 크다라는 상황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단기 반등 해준다고 한다면은 29,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3만 원대 돌파 여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 29,500원 정도로 단기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분이 보내주셨네요. 9987번님께서 이번에는 한진해운이신데 17,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한화케미칼보다 많아요. 50%로 들고 계시거든요. 역시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만약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운임 가격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렇게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이 해운 가격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운 가격이 일단 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해운 가격이 거의 100%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가격이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50% 이상만 인상만 된다고 해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22,000원까지는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충분히 전 고점, 그러니까 35,000원까지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1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지컨트롤스를 20% 비중으로 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고 매수가 회복이 궁금하시대요. 네, 우선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결론 지어드리겠고,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뭐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자동차 부품 업종이 함께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좀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도 조금 턴 어라운드 해준다고 한다면은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 정배열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배열을 기대해보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의 약 7,5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 한번 취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8385번님, 현대모비스 28만 6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예, 이 현대모비스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최근에 엔화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엔화 약세에 가장 안 좋은 그런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업종이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제 엔화가 이제 강세를 다시 띌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엔화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엔화가 지금이 80달러 정도 선에 있습니다. 엔화가 만약에 80달러에서 계속 그 위로 해가지고 방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좋은 나쁜 악재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엔화가 이제 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강세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9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와이즈파워인데요. 60% 비중으로 담으셨고 매수하신 가격이 1,095원, 루미마이크로도 있는데 30% 비중으로 1,645원에 매수하셨는데 전망 궁금하시다고. 일단 두 종목 다 수익 중이시고요. 네, 우선은 YG파워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뭐 휴대폰 이동전화기용에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 부분은 상당히 좀 두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역시나 그런 모습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의 급락세를 완전히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적인 측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수익을 좀 더 내시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현재 1,12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급락 시작되었던 한 1,180원대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러한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상승폭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1,180원대에서 목표 주가를 형성하자라고 결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급락세가 멈췄던 한 1,055원 정도를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추가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도 좀 짧게 잡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망이 좀 가능하면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좀 테마적인 형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 처리하신 다음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어디로 잡는지 좀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 전략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루미 마이크로에 대해서는 우선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루미 마이크로 그리고 YG 파워까지 봐드렸고요. 0350번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AMP를 매수하셨대요. 1,7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적지 않아요. 7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이 종목 대선 테마주를 보고 들어왔는데 손실 중이라고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어떨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대선 테마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변동이 네.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급변동이 심한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데 테마주는 이게 이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이 세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그러니까 어렵죠.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테마주는 일단 테마주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예. 70%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반등 시기가 한 번은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600원까지는 한 번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전 고점 라인이 딱 이제 그쪽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딱 보이는데 1,600원까지 만약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좀 많이 이제 포트 비중을 좀 과감하게 많이 좀 줄여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더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럼 1,300원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1,300원에서는 지지가 안 나왔을 때 그때 매도 관점으로 다 정리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MP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OCI 들어갔습니다. 088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7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하십니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뭐 네. 앵커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선 좋은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뭐 태양광 관련 업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준다고 한다면은 뭐 태양광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테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아무래도 태양광 업체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은 역시 OCI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급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3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6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 양상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28만 원대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좀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중장기적인 전략 말고 단기적으로 한 28만 원대 손실을 줄이시고 어느 정도 일부의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킨 이후에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손절가 전략에 있어서는 약 25만 원 정확하게 지키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노려보고 한번 매매 관점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성 한번 봐드릴게요.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시라고 66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최근에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후성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되는 그런 수혜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해질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멈춰야 됩니다.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6,500원까지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더 떨어졌을 때는 손절 라인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지가 되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지금 그 충분히 8,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그리고 플래너의 연구소 왕설량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203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늘어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 역시 투신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가 홈페이지를 3월 들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기 그리고 시청자 의견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